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니, 이건 단순히 논란 수준이 아닙니다. 일본이 밤잠을 설치고 미국이 경악하며 유럽 전체가 한국 앞에 줄을 서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 대한민국이 만든 무기가 전 세계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를 완전히 지배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영광을 누리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불과 50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전쟁의 폐허 위에서 겨우 숨만 붙어 있던 나라였습니다. 우리 손에는 총 한 자루가 없었습니다. 미군이 버리고 간 낡은 소총을 닦으며 남의 나라 처분만 바라보던 비참한 시절이었죠. 생각해보세요. 내 집 앞마당에 강도가 들이닥치려 하는데 내 손에는 몽둥이 하나 없습니다. 옆집 사람한테 빌려달라고 애걸복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당시 우리 대한민국의 굴욕적인 현실이었습니다. 1970년대 초반만 해도 우리는 미국의 도면 없이는 소총 하나 조립하지 못했습니다. 자주국방? 그건 꿈같은 소리였습니다. 당시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우리를 협박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으니 우리 말을 들어라는 식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지도자들과 어르신들이 느꼈던 그 모멸감을 기억하십니까? 배고픈 건 참아도 무시당하는 건 못 참는 게 우리 민족 아닙니까? 우리는 그때 굴욕적인 평화에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남이 지켜주는 평화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던 순간이었죠. 쌀 한 톨이 아까워 끼니를 걸으면서도 우리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 자식들을 지킬 총을 만들어야 한다. 이건 단순히 무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생존권을 되찾아오겠다는 거대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우리는 그 무모한 도전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남들은 비웃었습니다. 니들이 무슨 총을 만드냐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었지만 우리에겐 불타는 투지가 있었습니다. 그 처절했던 70년대의 안개 속에서 대한민국은 드디어 거대한 호랑이의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 어떠했는지 여러분은 상상조차 못하실 겁니다. 지금 전 세계를 호령하는 K방산의 뿌리는 바로 그 눈물 젖은 빵과 낡은 도면 한 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땀방울이 맺힌 그 시절의 고통이 없었다면 오늘의 영광은 절대 없었을 겁니다. 자, 이제 그 어둠을 뚫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향해 나아갔는지 그 소름 돋는 첫 발걸음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남들이 지켜주는 평화가 얼마나 모래성 같은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던 그 70년대의 어느 추운 밤이었습니다. 우리 손에 쥐어진 낡은 도면 한 장을 보며 우리 어르신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비참했던 안개의 시간 속에서 대한민국은 드디어 거대한 호랑이의 발톱을 숨긴 채 조용히 눈을 뜨기 시작한 겁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그때 우리 가슴속에 소용돌이치던 그 뜨거운 감정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죽기보다 싫은 가난과 무시를 향한 처절한 반항이었고, 내 자식만큼은 절대로 총 한 자루 없어서 남의 나라 눈치 보게 하지 않겠다는 지독한 집념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운 자주국방이라는 거대한 갈망의 실체였습니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빼겠다고 협박하던 그 절망적인 순간, 우리 국민들의 가슴 속에는 공포 대신 불덩이가 하나 솟구쳤습니다. 남의 나라 자비에 내 가족의 생사를 맡기는 굴욕을 더는 견딜 수 없다는 깨달음이었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가졌던 그 갈증이 얼마나 깊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공장 하나 제대로 없던 시절이었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결단했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그 무식할 정도의 용기, 그게 우리를 움직이는 유일한 엔진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무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운명을 우리 손으로 직접 결정하겠다는 거대한 독립선언과도 같았습니다. 당시 전 세계는 우리를 비웃었습니다. 밥 먹을 돈도 없는 나라가 무슨 수로 총을 만드냐며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롱은 우리에게 도끼가 되었고 그 멸시는 우리를 더 단단하게 묶어주는 밧줄이 되었습니다.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노리듯 우리는 오직 하나에만 집중했습니다. 밤낮 없이 낡은 기계를 돌리며 시커먼 쇳가루를 마시던 기술자들의 눈빛을 보셨어야 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 대신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내 자식들에게만큼은 이 서러운 역사를 절대로 물려주지 않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그 모진 세월을 견뎌낸 겁니다. 이건 지금의 관점에서 봐도 엄청난 도박이었습니다. 당장 먹을 쌀을 포기하고 미래의 방패를 사는 미친 짓이었죠.
하지만 그 미친 짓이 지금 대한민국을 전 세계 수주 2위라는 경이로운 방산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저을 때 우리는 이미 가슴속에 승리의 지도를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시절 우리가 가졌던 그 뜨거운 갈망이 지금 K방산의 심장이 되어 뛰고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그 피 맺힌 절규가 전 세계를 뒤흔드는 압도적인 포성으로 변한 겁니다. 그 욕망이 너무나도 강렬했기에 우리는 이제 더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뜨거운 심장을 품고 대한민국은 드디어 아무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을 향해 첫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모하고도 장엄한 도전의 서막이 올랐던 그 역사적인 현장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현장은 정말이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처절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1971년 말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청와대에서 떨어진 명령은 가히 충격적이다 못해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한 달 안에 우리 손으로 소총을 만들어내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도면도 없고 정밀 기계도 없는데 소총을 뚝딱 만들어내라니요. 이건 명령이 아니라 차라리 무덤에서 기적을 불러내라는 주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술자들은 뒷걸음질 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물러설 곳이 없었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이름부터가 번개 사업이었습니다. 번개처럼 빠르게 아무도 모르게 우리의 힘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우리 기술자들이 소총 한 자루를 앞에 두고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도면이 없으니 무작정 소총을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개의 부품을 하나하나 뜯어내서 종이 위에 놓고 연필로 선을 그려가며 도면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정밀 측정 기계가 없어서 눈짐작과 손기술에 의지해야 했던 그 기막힌 순간들, 쇳덩이를 깎고 다듬으며 손마디가 짓물러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발칙한 경제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미친 짓이었습니다. 공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실패가 뻔히 보이는 도박이었죠. 하지만 그 미친 짓이 대한민국의 DNA를 바꿨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그 무식한 집념이 세계 무대라는 거친 바다를 향해 돛을 올린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엔지니어들이 이 소식을 듣고 비웃었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한국인들이 소총을 만든다고? 차라리 내 손에 장을 지져라는 식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비웃을 때 우리 어르신들은 피눈물을 닦으며 용광로 앞에 섰습니다. 실패하면 죽는다는 각오로, 나라를 잃은 서름을 다시는 겪지 않겠다는 일념 하나로 샘물보다 뜨거운 열정을 쏟아냈습니다. 마침내 한 달 뒤 우리 손으로 만든 첫 번째 소총이 불을 뿜었을 때 그 현장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분명히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쏘아올린 희망의 탄환이었습니다. 남의 나라 무기를 구걸하던 우리가 드디어 우리만의 날카로운 발톱을 갖기 시작한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번개 사업의 성공은 단순한 무기 제작을 넘어선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잠재력이 폭발하는 기폭제가 된 겁니다. 이때부터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경악할 만한 속도로 무기를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향해 거침없이 질주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첫 번째 성공의 기쁨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소총은 시작에 불과했으니까요. 탱크를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고 전투기를 만드는 길은 소총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험난했습니다. 우리는 더 큰 기술, 더 거대한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 부족한 틈을 채우기 위해 대한민국은 또다시 기상천외한 전략을 짜기 시작합니다. 부족한 기술을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 남들이 비웃는 고철덩어리에서 어떻게 보물을 찾아낼 것인가? 그 처절하고도 영리한 생존 전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계 방산시장이라는 거대한 밀림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가 선택한 그 다음 행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소름 돋는 기술 확보의 비화는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막힌 도전을 시작으로 우리는 한 걸음씩 나아갔지만 현실은 차디찬 얼음벽과 같았습니다. 소총을 만드는 것과 전차나 미사일을 만드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였으니까요. 당시 우리에게 첨단 기술을 선뜻 내줄 나라는 지구상에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기술이라는 것은 곧 국가의 생존이자 돈줄인데 누가 가난한 나라에게 그 보물지도를 넘겨주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누구입니까?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고 문이 없으면 벽을 뚫고 나가는 민족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 국방 역사에 가장 발칙하고도 영리한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불금 사업의 시작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우리가 러시아에 빌려준 돈을 현금 대신 무기로 돌려받기로 한 그 결정 말입니다. 당시 언론과 전문가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서방 무기 체계랑 맞지도 않는 러시아 탱크를 가져와서 어디에 쓰냐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고물상에서 고철을 사오는 꼴이라며 비웃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 우리 기술자들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 무기들을 단순한 장비로 본 게 아니라 러시아가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의 정수가 담긴 교과서로 본 겁니다. 러시아의 T-80U 전차와 BMP-3 장갑차가 부산항에 들어오던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연구원들은 그 탱크들을 보자마자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은밀한 곳으로 가져가서 문자 그대로 완전히 발가벗겼습니다. 나사 하나까지 전부 풀어헤치고 부품 하나하나의 성분을 분석했습니다. 이건 발칙한 경제의 관점에서 보면 엄청난 기술 스파이 작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합법적으로 가져온 무기를 우리만의 방식으로 씹고 뜯고 맛보며 완벽하게 소화해버린 겁니다. 당시 러시아 기술자들이 우리 연구소를 방문했다가 기겁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수십 년 걸려 만든 기술을 한국인들이 단 몇 달 만에 낱낱이 파헤치고 있었으니까요. 탱크의 장갑 기술부터 미사일의 유도 장치까지 우리는 닥치는 대로 흡수했습니다. 남들이 고물이라고 비웃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고 있었던 겁니다. 밤낮 없이 연구실 불을 밝히며 기름때를 묻히던 그 시절의 우리 엔지니어들, 그분들의 손은 짓물렀지만 눈은 번뜩였습니다. 이 처절한 적응의 시간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서방의 기술과 동구권의 기술이 충돌할 때마다 밤을 새워가며 해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련의 시간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독보적인 하이브리드 기술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미국제보다 정교하면서도 러시아제보다 강인한 대한민국만의 명품 무기가 만들어질 토양이 완성된 것이죠. 그렇게 묵묵히 기술의 뼈대를 세우고 근육을 붙여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드디어 전 세계를 공포와 경악에 빠뜨릴 거대한 괴물이 대한민국 땅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압도적인 성능에 전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가 송두리째 뒤흔들리는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남들이 비웃던 그 고철 덩어리들이 어떻게 전 세계가 탐내는 보물로 변했을까요? 이제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향해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며 포효하는 그 짜릿한 승리의 현장을 목격하실 차례입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난 그 거대한 괴물이 세상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을 때 전 세계 방산시장은 그야말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떨리는 그 이름들을 기억하십니까? 세계 최강 전차라 불리는 K2 흑표와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을 절반이나 씹어먹은 K9 자주포가 그 주인공들입니다. 자, 여기서 소름 돋는 장면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흑표 전차가 외국 군인들 앞에서 시연을 할 때였습니다. 전차가 갑자기 앞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치켜둡니다. 그러더니 이번엔 옆으로 비스듬히 몸을 굽힙니다. 이걸 본 외국 장성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제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전차가 무슨 생물체처럼 춤을 추고 있었으니까요. 산악지형이 많은 우리 땅에서 적을 정밀하게 타격하기 위해 만든 우리만의 독보적인 현수장치 기술입니다. 남들이 탱크를 그냥 굴러가는 쇳덩이로 만들 때 우리는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영리한 사냥꾼을 만든 겁니다. K9 자주포는 또 어떻습니까? 15초 안에 3발을 쏘고 번개처럼 자리를 피합니다. 적의 반격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상황을 끝내버리는 그 압도적인 성능에 전 세계가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독일제 포가 좋네, 프랑스제 포가 예쁘네 하던 나라들이 이제는 한국산 무기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발칙한 경제의 관점으로 이 성공의 본질을 꿰뚫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무기만 잘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시간을 파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폴란드 대통령이 우리 탱크가 항구에 도착했을 때 왜 직접 마중을 나와서 눈시울을 붉혔는지 아십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당장 나라가 위태로운데 독일은 탱크 하나 주는데 10년이 걸린다고 배짱을 튕겼습니다. 그때 우리 대한민국이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 몇 달 만에 줄 수 있어. 이건 단순한 판매가 아니라 절벽 끝에 서 있는 국가에게 생명줄을 던져준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006년에 2억 달러 수준이던 수출액이 173억 달러로 무려 70배나 폭발했습니다. 전 세계 수주액 2위라는 말도 안 되는 신화를 쓴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어르신들이 공장에서 밤을 새우며 깎고 다듬은 그 정밀한 손기술과 빨리빨리 정신이 결합되어 만든 기적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미국 바로 다음으로 세계 무기 시장의 큰손이 되었습니다. 러시아를 발밑에 두고 전통의 강호 독일과 프랑스를 압도적인 격차로 따돌린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같은 부자 나라들이 수조 원을 싸들고 한국으로 달려와 미사일을 사가는 이 기막힌 현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읽어낸 대한민국의 국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나가니까 전 세계 경쟁국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우리의 성공을 시기하는 자들의 견제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거대한 장벽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기 시작했습니다. 이 눈부신 성공의 이면에 숨겨진 또 다른 시련. 우리가 이 영광을 지키기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대한민국은 이제 그 화려한 축제 뒤에 숨겨진 차가운 현실의 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라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었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 시장을 휩쓸기 시작하자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의 얼굴색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어디 동방의 작은 나라가 감히 우리 밥그릇을 뺏으려 드느냐는 오만한 시선이 사방에서 우리를 짓눌렀습니다. 독일은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고 프랑스는 안절부절 못하며 우리를 견제할 궁리만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공의 대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나가니까 전 세계가 우리를 시기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기서 정말 발칙한 현실 하나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지금 K방산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역설적이게도 물건이 너무 많이 팔려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폴란드와 맺은 그 어마어마한 계약들이 우리 국책은행의 한도를 꽉 채워버린 겁니다. 돈을 빌려줄 한도가 없어서 다음 계약을 못할지도 모르는 기막힌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성공의 역설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비명을 지르며 걱정합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 우리에겐 기분 좋은 성장통입니다. 밥을 너무 잘 먹어서 옷이 작아진 꼴이니까요.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더 큰 바다로 나갈 수 없습니다. 게다가 전 세계 경쟁자들은 이제 우리를 잠재적 위협이 아니라 반드시 꺾어야 할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미국조차도 한국 방산의 무서운 속도에 긴장하며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려 듭니다. 우리가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과 기술이 이제는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견제라는 이름으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숙제가 있습니다. 바로 수출 시장의 편중입니다. 지금은 폴란드와 중동이 우리를 먹여 살리지만 만약 그들의 마음이 변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이 우리 발목을 잡습니다. 남들이 평균 30개 나라에 팔 때 우리는 아직 10개국 남짓입니다. 이 좁은 문을 뚫고 전 세계로 영토를 넓혀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우리 앞에 놓인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쇳가루 마시며 읽어온 이 공든 탑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이제 더 영리해져야 합니다.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드는 단계를 넘어 전 세계의 견제를 뚫고 나갈 외교적 지혜와 거대한 자본의 힘이 필요해진 것이죠. 성공의 달콤한 열매 뒤에 숨겨진 쓴맛을 우리는 지금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 시련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정말 세계 최정상이 될 준비가 되었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서 멈출 민족입니까? 우리는 항상 위기 속에서 더 강해졌습니다. 견제가 심해질수록 우리의 기술은 더 날카로워졌고 장벽이 높아질수록 우리는 더 높이 날아오를 날개를 준비했습니다. 이 차가운 현실의 벽을 뚫고 대한민국은 이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진정한 주인공으로 복귀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남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때 우리는 그들의 예상을 비웃으며 더 거대한 반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이 좁은 문을 어떻게 뚫고 진정한 세계의 무기고로 우뚝 서게 되었을까요? 그 놀라운 대반격의 서막이 이제 막 열리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이 전 세계 평화의 표준을 어떻게 다시 쓰는지 그 장엄한 복귀의 순간을 보실 차례입니다. 우리의 성공을 시기하던 자들이 파놓은 그 깊은 함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대한민국은 이제 더 거대한 존재감으로 세계 무대에 우뚝 섰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파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이제 전 세계는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 아주 특별하고도 영광스러운 이름을 붙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민주주의의 무기고라는 이름입니다. 70년 전 전 세계의 도움을 받아야 겨우 숨을 쉬던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 자유진영의 평화를 책임지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 돌아온 겁니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찬 반전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하는 그 위풍당당한 미 해군이 자기들의 심장과 같은 군함을 어디에 맡기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소입니다.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의 독에 미 해군의 거대한 함정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건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사건입니다. 미국조차도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기술과 속도가 없으면 우리 배를 고칠 수도 우리 바다를 지킬 수도 없다는 그 절박한 진실 말입니다. 연간 20조 원에 달하는 미 해군 유지보수 시장을 우리가 장악하기 시작했다는 건 단순히 돈을 벌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 안보의 핵심 파트너로 격상되었다는 공인 인증서와 같습니다. 한미 동맹이 이제는 말로만 하는 동맹이 아니라 기술과 산업으로 끈끈하게 묶인 운명 공동체가 된 겁니다. 독일도 일본도 해내지 못한 그 위대한 성취를 우리 어르신들이 일궈낸 그 정밀한 손끝 기술이 해낸 겁니다. 여기서 제가 아주 알측하고도 통쾌한 관점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폴란드나 중동에 무기를 파는 게 단순한 매매로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안보 플랫폼을 깔고 있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사면 평생 그 회사의 앱을 써야 하듯이 우리 탱크와 우리 미사일을 산 국가들은 앞으로 30년, 50년 동안 대한민국의 기술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전 세계 수십 개 국가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 생태계 속으로 자진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건 수십 년 동안 마르지 않는 부의 원천이 될 것이며 우리 자손들이 대대손손 먹고 살 수 있는 거대한 경제 영토가 확장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남들이 우리를 시기하고 견제할 때 우리는 이미 그들의 머리 위에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만든 무기는 독재와 침략의 위협에 떨고 있는 자유진영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방패가 유럽의 입구에서 평화를 지키고 우리가 만든 창이 중동의 하늘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70년 전 우리를 지켜줬던 그들의 은혜를 이제는 우리가 압도적인 힘으로 갚아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한 귀환입니다. 무시받던 변방의 작은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 평화의 표준을 결정하는 주인공으로 당당히 복귀한 겁니다. 일본이 배아파하고 중국이 긴장하는 이 경이로운 현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정한 주인공은 마지막에 웃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드는 나라를 넘어 우리 민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마지막 거대한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리는 그 마지막 그림은 어떤 모습일까요? 과거의 외국인들이 한국하면 무엇을 떠올렸습니까? 전쟁의 아픔과 가난, 그리고 남의 도움이나 받던 불쌍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전 세계는 한국을 향해 경외심을 담아 부릅니다. 기술의 최첨단에 서 있는 나라, 약속을 칼같이 지키는 나라, 그리고 평화를 지킬 힘을 빌려주는 위대한 나라라고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일궈낸 가장 완벽하고도 눈부신 변화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만 드리는 마지막 발칙한 통찰 하나가 있습니다. K방산이 가져온 진짜 변화는 우리 지갑과 우리 자식들의 미래에 있습니다. 방위산업은 단순히 탱크를 만드는 공업이 아닙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그리고 우주항공 기술이 집약된 미래 산업의 결정체입니다. 탱크를 만들던 로봇 기술이 우리 자녀들이 탈 자율주행차를 만들고 미사일을 유도하던 기술이 하늘을 나는 택시를 움직입니다. 우리가 지금 방산 강국이 되었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미래 100년의 먹거리를 이미 손에 쥐었다는 뜻입니다. 반도체와 자동차를 넘어 이제는 방산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쇳가루 마시며 일궈온 그 제조업의 토양 위에서 이제는 세계를 지배하는 하이테크의 꽃이 활짝 피어난 겁니다. 일본이 아무리 시기하고 중국이 아무리 견제해도 이제는 소용없습니다. 이미 기술의 격차는 벌어졌고 전 세계의 신뢰는 대한민국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무기가 전 세계의 표준이 되고 우리 기술 없이는 그 어떤 나라도 안보를 논할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피땀 흘려 만든 대한민국의 진정한 위상입니다. 자, 그럼 이 위대한 변화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께 구체적인 액션 플랜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이제는 근거 없는 비관론을 단호하게 걷어치우십시오. 우리 기술이 부족하다느니, 남의 나라 도움 없이는 안 된다느니 하는 소리는 이제 과거의 유물일 뿐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위대함을 믿고 당당하게 어깨를 펴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분들입니다. 둘째, 우리 국가 전략 산업에 뜨거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K방산의 성공은 기업들만의 성과가 아니라 국민의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제는 자본시장에서도 우리 방산 기업들이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방산 펀드나 관련 기업들의 관심을 두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에 투자하는 가장 영리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셋째, 이 위대한 성공의 서사를 우리 자녀와 손주들에게 당당하게 들려주십시오. 너희가 사는 이 나라가 얼마나 처절하게 싸워왔고 얼마나 눈부신 기적을 일궈냈는지 말입니다. 그 자부심이 아이들의 뼛속까지 새겨질 때 대한민국은 영원히 지지 않는 태양으로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총 한자로 없던 나라에서 전 세계를 지키는 무기고로 성장한 이 기적 같은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땀과 눈물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지상을 넘어 바다로, 바다를 넘어 저 우주까지 대한민국의 깃발이 휘날리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세계 최고의 나라 대한민국의 주역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늘 대한민국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에 더 가슴 벅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우리 위대한 국민 여러분 만세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